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약 거주 의무 기간과 LH 사태와 관련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청약 밀리나 무주택자들 발동동. 그렇죠. 지금 LH에서 임직원들이 정책 발표될 내용을 알고선 미리 토지를 투자를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의심이 됐고, 국토부에서 검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힌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수용이 되고 토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땅 주인들은 이제 공공에서 하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 땅 절대 팔지 않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면서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걱정이 많고,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기 위해서 1주택자를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께서 아마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그 외의 방법으로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택 공급 계획 찾을 우려, 희망 고문으로 전세 난민 될 판. 그렇죠.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라든지 그 외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을 쓰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한 걱정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예정된 사전 청약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수요자들은 희망 고문만 당하다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나 최근에 발표된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여기 링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남양주 왕숙 2지구는 1500가구, 11월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2400가구, 하남 교산 1100가구, 고양 창릉 1600, 부천 대장 2000가구, 연말까지 3만 가구로 공급할 예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된 가족, 다른 공기업,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대기자들은 수사하다가 임기 끝나겠다, 보상은 안 끝났는데 사전 청약은 무슨 수로 하냐, 이러한 부분들로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청약하려고 집 안 사고 전월세로 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냐, 전세값 오르는데 청약만 기다리다가 난민 될 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사실상 대출 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어떻게 되죠? LTV 투기과열지구는 20%죠. 9억 이하, 9억 초과.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50%, 30%. 하지만 이게 또 뭐죠? 15억 초과는 안 되죠. 이쪽은 투기, 이쪽은 조정. 어쨌든 이러한 대출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기는 힘들고, 거기에다가 3기 신도시는 더욱 진척이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원래 3기 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이 토지 보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 속도가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론들로 인해서 토지 보상은 점점 늦어질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3기 신도시를 철회해라, 여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3기 신도시마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더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4월에 진행될 서울시장 선거, 지금 서울시장 분들께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급을 빨리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죠. 하지만 저는 3기 신도시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어쨌든 입지적으로 다른 신도시들보다 좋다라는 거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전체 지역을 다 하기는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들은 다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지면 언제든지 입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무조건 계속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시점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서 공급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 전세가가 실질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하는 거라든지 집값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작정 3기 신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괜찮은 입지의 청약이라도 받는 것이 내 집 마련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전월세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보통 분양을 받으면 지난 2월 19일 이후로는 실거주 의무, 그러면서 잔금을 세입자로 받는 게 안 되는 걸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수원, 용인, 성남 거주 의무 없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만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적용되는 곳들은 보면 서울은 대부분이고 경기는 광명, 하남, 과천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 외적으로 뭐가 있죠? 수원, 용인, 성남 거기에다가 인천 이러한 지역들은 거주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조금 경쟁력이 있는 청약 지역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잔금을 다 치르지 않더라도 세입자를 받아서 향후에 집값이 더 상승한 상태에서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약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곳 중에서 인천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도 향후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송도도 그렇고요. 그런 곳들을 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청약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럴 땐 어떡하죠?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년에서 3년이 거주 의무 기간이 들어갑니다. 공공택지는 3년에서 5년이 되죠. 그러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시 실거주 규제를 피해간 단지의 청약 실수요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의무 기간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은 거주를 해야 하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 등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도 알려드렸었지만 수원 정자동에 위치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이거는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죠.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이 4월 분양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더샵 송도 아크베이 그리고 5월에 분양하는 계양 1구역 재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당첨이 되더라도 거주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를 놓고 집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40대 박모 씨 분께서는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현재 보유 자금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당첨돼도 입주도 어렵고 부족한 자금으로는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경기도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지금 분양을 받으면 거주 의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댓글들로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들의 민간택지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리 정보를 알고선 투기를 한 거냐 맞냐 아니냐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구로 지정된 곳들의 소유자분들은 국가 못 믿는다 팔지 않겠다 현금 청산하는 거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지 보상은 점점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전 청약을 사실상 올해 7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조건 무주택자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면서 향후 가치가 높은 지역에 청약을 도전해보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금 여력이 되셔서 이러한 거주 의무 기간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도 더 많이 얻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주거의 안정성 거기에다가 덤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입지들은 가치 상승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라이크 부동산 구독, 좋아요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청약 안 할 거야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건 좋죠. 공공택지고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게 공급이 될 겁니다. 입지는 분명 광역교통망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서울 중심권과의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주요 입지들의 청약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5월에 말씀드린 더샵 송도 아크베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1주택자나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있으셔서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세 측면에선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다양한 측면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들 가지고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마무리 인사 뭐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